셀트리온 오렐 플러스 1.7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전장 중에 지난 7월 30일 장중 고점이었던 21만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요, 되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위의 수염이 길긴 하지만 몸통은 양봉으로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출발 시점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10시 이후부터 매도에 나서면서 결국 오늘 77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들은 63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쪽에서는 직전 고점대에 나오니까 바로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거래가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9억의 매도, 기관들은 0.8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아침에 좋았거든요. 하지만 단기 매매 쪽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기관들 가운데서 투신권에서는요, 2시 반까지만 해도 계속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특히 오전장에 강한 매수가 나왔습니다만 막판에 가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이를 연기금이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직전 고점에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9월 들어서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 우위 상태고요. 연기금 역시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직전 고점에서 1차 테스트 과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연기금 측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아이덴젤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에서 아이덴젤트의 52주간의 삼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효성이 확보가 됐고요. 12조 원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제목입니다. 삼상 52주 결과를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난 5월 달에 국내 허가를 획득을 한 것이고요. 또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신청해 놓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허가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미국 학회에 이어서 이번에 유럽 학회에서 발표를 한 것은요,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데이터의 공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내용을 핵심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요, 최대 교정시력 평균 변화량이 16주차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후에 52주차까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장기적인 치료적 유효성을 입증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약효가 입증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2차 유효성 평가 변수와 안정성 측면에서도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됐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맞춤형 판매 전략 수립과 출시 채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미국 유럽에서 허가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덴젤트의 오리지널인 아일리아의 23년 작년 매출액은 93억 6천만 달러잖아요. 우리 돈으로 12조 1680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과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는 최대의 블록버스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은 작년에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다가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원래 5월 달에 승인이 나서 현재 약가를 확정해서 시장에 출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질환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먼저 아이덴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블록버스터급 안과질환 치료제고요. 오리지널은 아일리아고요. 피하주사 제형, SC 제형입니다. 적응증은 안과 안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특허 만료가 중요한데 미국의 특허는 24년 5월에 이미 만료가 됐고요. 유럽은 내년 5월에 만료가 됩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은 작년 6월에 미국 그리고 유럽에는 작년 11월 달에 허가를 신청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게 되면요, FDA 승인 나온 쪽이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바이콘 쪽에서 5월 20일 미국 FDA에서 허가를 획득을 했고, 또한 삼성바이오 쪽에서도 같은 날에
FDA로부터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셀트리온의 아이덴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역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세 번째 순서로 미국 FDA 허가 가능성이니까요. 선두권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퍼스트 무브는 아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일리아 역시 치열한 경쟁이란 측면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오늘 삼성증권에서 9월 4주 주간 투자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제목을 바이오 비중 확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오주가 주도주란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금리 하락기에 강한 바이오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빨간색이 바이오 쪽인데요. 올라가는 상황이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역축이니까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는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최근 24년부터도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초입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내 바이오 주식들도 같은 맥락이죠.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 과거의 모습인데요. 24년 1월부터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차트는 역축이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이 과거에 이어서 24년부터 미국이든 우리나라 등 함께 연출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 기간도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정책 변화죠. 생물보안법의 수혜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바이오 비중 확대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미중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금리나 기대감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빅파마 쪽에 기술 수출을 하는 쪽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쪽의 테크 주식들도 보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삼성증권은 주간 추천 종목의 바이오 업종 구성이 높은 편이나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죠. 요 말의 핵심은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주식들을 더 많이 확대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 그 이야기는 바이오주들이 주도주로서 순환매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형주 쪽에서의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의 알테오장과 리가캠 바이오 역시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바이오가 선도로서 먼저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이 현재까지는 가장 뒤처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바이오주 내에서의 순환매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지난 9월 9일날 발표한 보고서에 셀트리온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 올해 2610억으로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6730억을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는 올해는 좋은데요. 내년에 가서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다. 이것을 진펜트라가 대체를 하는 건데요. 진펜트라의 가격이 높고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닌 것이고요. 똑같이 유럽에서도 램시마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램시마 SC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펜트라와 램시마 SC가 성장 속도가 강해질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죠.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의 본격적인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과연 미국에서의 성장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내년 전망치는 이 숫자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오늘 이야기했던 아이덴젤트 그리고 스테키마, 옴니클로 이러한 후속 신제품들도 25년, 26년부터는 하나씩 매출액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도 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는 모습으로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상승률도 가장 낮은 모습이잖아요. 답답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셀트리온도 이제부터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7월 30일 날에 직전 고점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덜 올랐다는 메리트도 있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점을 돌파하기 이전에 사자는 매수세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 단계 높아진 이 박스권 내에서 다시 힘을 모으면서 2차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자기 갈 길은 갈 것이다. 월봉상으로도 9월 월봉이 이제 양봉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9월 말까지 해서 양봉의 몸통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장대 양봉,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